주식메이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종목은 데브시스터즈 게임 회사입니다. 자, 데브시스터즈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안내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 전형적으로 제가 안내드리는 패턴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죠. 고점에서부터 A, B, C의 하락이 나온 그런 패턴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계속 소개하고 있는 종목들의 패턴, 그래서 고점에서 매도 시그널을 다 드렸던 그런 패턴이라고 할 수 있죠. 바이오니아, SK바이오사이언스, LNF, 국전약품, 한국BNC 등 다 패턴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어떻게 매도할지, 그리고 최저점에서 어떻게 공략할지, 섣부르게 이제 매수를 들어가면 물리는 거죠. ABC로 빠지는 그런 흐름인데, ABC로 빠지는데 빠지기도 전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좀 더 저점에서 매수 공략을 해야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고, 혹시 물렸더라도 최저점 공략을 해야 그만큼 평단이 낮아지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매수하는 게 아니죠. 자, 데브시스터즈에 대해서 지난번 영상에서는 안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안내드렸던 바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브시스터즈가 이제 주가가 최근에 급등했던 배경은 쿠키런 킹덤이 계속 수출 호주로 보였던 겁니다. 미국, 일본에서도 초기 흥행에 성공을 했고, 또 미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매출 순위 상위 10위권 내에 등극한 것, 그리고 일본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현지 성우의 음성을 반영하여 미국 마케팅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주가의 긍정적인 부분은 미국의 매출 상황이 좋다라는 것, 그리고 기대되는 것은 중국과 퍼블리싱 계약 이후 파노 발급되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는 것, 내년에 3개 이상의 신작 출시 기대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쿠키런 킹덤의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고, 부정적인 부분은 장기적 흥행이 안 됐을 때, 그리고 2년 뒤 영업이익 1,300억 기준으로 볼 때 당시의 시총이 1조 9천억이었습니다. 제가 안내 드렸을 때가. 근데 현재는 1조 3천억으로 좀 내려왔어요. 그리고 크래프톤, NC소프트, 컴투스 등 대작 게임 회사들의 2년 뒤 영업이익을 감안한 현 시총이 당시 시총이 15배 수준이었기 때문에 약간 좀 고평가 측면이 있다. 그 당시는 이제 고평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안내를 드렸었던 거고요. 그리고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바가 이제 바이오니아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를 참고로 하라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ABC로 이렇게 하락 가능성이 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주가가 ABC로 하락을 했습니다. 설마 빠지겠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 시점,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빠진 거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차트의 모양은 비슷하게 전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 이런 흐름으로 간다라고는 하진 않지만 일반적인 흐름은 대동소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이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이제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데브시스터즈 쿠키런 킹덤이 아시아를 넘어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유럽까지 인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키런 킹덤 외에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는 누적 매출 2천억을 달성을 했고, 출시 5주년이 됐습니다. 3분기에 신규 이용자 수가 작년 대비 3배 이상이나 증가하고 있어요. 올해 이제 통틀어서 데브시스터즈는 901억의 영업이익이 전망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미국 매출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중국의 판호 발급입니다. 중국에서 게임 허가가 날 때 큰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데브시스터즈가 성공한 것은 한 우물만 판 것이 주요한 것입니다.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처럼 장기 흥행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3개 신작 게임이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기대치가 있죠. 또한 무상증자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빠집니까? 기술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분명히 ABC의 형태의 하락파동 ABC의 형태로 전개가 되었죠. 근데 하락파동이 연장이 될 수 있어요. A, B, C, D, E로. 그러니까 A, B, C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물론 현재도 매수 관점 대응은 맞습니다. 그러나 반등이 나오고 한 번 더 하락하면서 5개의 파동으로도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5개 파동이 완성이 됐을 때는 61선이 강한 지지 역할이 되지 못할 거라 저는 판단합니다. 121선 정도가 좀 지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이제 현재로서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급락 이제 10월 29일 날 10월 29일 급락 형태인데 조금 더 하락하는 것이 파동의 완성으로는 더 좋다. 이게 121선까지 하락하는 것이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또 저로의 또 매수 관점으로 대응이 좋다고 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121선까지도 그렇게 거리가 먼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달 가능성은 좀 높죠. 회사의 악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파동의 완성을 이루는 바로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자, 파동의 완성을 위해서 하락을 하는 것이지 회사의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는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되면서 공매도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 비중을 보시게 되면 개인들이 주로 많이 사는 흐름이고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은 회사를 나쁘게 본다라기보다는 양 방향에서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외국인은 공매도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매도를 하면서 공매도로 이익을 취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점이 완성됐을 때 또 다시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연기급은 눈치를 채고 매수를 하고 있죠. 수익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회사 개인이 많이 샀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외국인의 수급 현황을 잘 봐야 될 거예요. 외국인은 100억을 매도했으니까요. 자, 수급 동향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재로서는 이제 외국인의 공매도 진행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도 무시를 하지 못한다는 거 잘 살펴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매수 관점의 대응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봉과 월봉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봉을 보시게 되면 주봉도 좀 하락의 가능성이 높죠. 20주선이 다가오고 있고, 월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의 5월선 자리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봉이나 월봉에서도 하락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죠. 주봉에서는 20주선 지지 가능성, 그리고 월봉에서는 5월선 지지 가능성. 굳이 빨리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이 노리는 하방의 목표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외인은 한 달간 계속 매도했죠. 100억 정도 매도하면서 동시에 공매도 진행했어요. 그럼 외인이 바라보는 하락 목표치가 있을 거예요. 외인이 바라보는 하락 목표치, 여기가 바로 추매 자리입니다. 외인이 바라보는 하락 목표치 추매 자리예요. 아무 데서나 추매하는 게 아니라 외인이 바라봤을 때 하락 목표치가 있어서 여기서 공매도를 멈추고 외인이 매수하는 순간, 바로 거기가 바로 추매 자리입니다. 바로 이곳이 추매 자리이지 아무 데서나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데서나 추매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외인이 바라보는 하락 목표치에서 추매를 해야 되죠. 아무 데서나 추매하는 게 아니라 외인이 바라보는 하락 목표치, 바로 거기서 추매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어딜까요? 외인의 공략 지점, 바로 거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물리신 분 대부 문자 주세요. 외인이 매수하는 바로 그 공략 지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서, 혹시 물리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